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기본 이론 수업인데 일단 파트는 문법부터 했어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 암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거를 숙지하시면 사실은 웬만한 문법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문법 자체가 지역적인 암기가 조금 필요했던 부분에 비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문 규정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어휘의 중요성이 되게 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간이나 어미나 접사나 그런 걸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 같은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어휘에 관련된 걸 넣어놨고요.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지금 문법 문제집을 보시게 되면 엄청 두껍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압축해 놓은 교재고, 이 교재는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짧게 보이시겠지만 여기에는 핵심만 조금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빨간색으로 필기하는 이런 파트들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쪽에 이제 목차를 보시게 되면 구구단처럼 암기해야 하는 문법 기초 용어라고 이제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쳐서 뭔가 의문이 뭐야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문법에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간색만 암기하시는 건데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외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지금 문법 같은 경우에 5주면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문법 수업 이렇게 압축해서 진행하고요. 이렇게 수업 끝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계속 외우고 계셨던 것들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계셔야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 운문 파트랑 산문 파트랑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에 13번에 보시면 이제 고전 운문 2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문 2시간, 산문 2시간, 그 다음에 현대시 2시간, 소설 2시간. 그래서 시대별 대표 작품들, 그 다음에 당연히 기출은 반복된다는 거 아실 건데요. 이게 같은 직렬에서의 반복이 아니라 타직렬에서의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꼭 내가 시험을 보려는 그 직렬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직렬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을 때 이제 대표작이 아닌 경우가 출제가 됐을 땐 난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대표 작품들이 출제가 됐을 땐 약간 좀 암기가 필요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대별 그러니까 이제 좀 변화 과정을 좀 보자면요. 옛날에는 문학 작품조차도 암기를 해야 했던 반면에 요즘에는 분석법, 해석법을 익혔다면 누구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출제가 변화됐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학 수업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웬만한 작품 분석법이라던가 작품에 대한 내용 이해, 그다음에 요런 작품이 나왔을 때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 정도 감 잡으실 수 있고, 낯선 작품 나와도 당황하시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셋이나 리트 수업이 아닌 이상 공무원국어에서 가장 조금 난이도가 낮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피셋형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섞여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글들을 보게 되면 실전의 글들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비문학 글, 그다음에 짧은 화법 장문에 실려 있는 글들, 그다음에 EBS 수능 특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연계 글들, 모의고사 지문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지금 반복된다라는 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독서 파트에서 이제 파트별로 읽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예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분석법이. 하지만 그 분석법이 하나라고 해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내 거를 만들어서 적용하시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파트별로 나눈 이유는 이런 글에 대한 제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야별로 접근법을 약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관용 표현은요, 사실은
한 번에 끝나는 이유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복불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사실은 누가 봐도 암기죠. 그래서 내가 외운 게 나왔다. 너무 좋은 거고요. 근데 내가 외운 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휘 관용 표현에는 당연히 한자성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주 나오게 되는, 자주 틀리게 되는 한자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외래어 같은 경우에요. 근데 외래어 같은 경우는 외래어 이런 로마자 표기법을 보시더라도 예외 규정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건 콘인데 어떤 건 컨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항들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단어를 외우듯이 한자 성어 같은 거 외울 때 외래어도 매일매일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은 뭔가 제가 뭐 한자 같은 걸 조금 더 외우기 좀 쉬운 방법을 약간 좀 말씀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제별로 조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걸 말씀드린다거나 약간의 팁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뭐 영어 단어나 수거 암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종강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저는 알려드리려고 해요. 시중에 제가 이제 공무원 문제집들을 다 구입을 해서 봤는데 너무 두껍고요. 양이 방대하고요. 외울 것도 너무 많은데 사실은 문법 교재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가 조금 쓰잘데기 없는, 예를 들어 있어 보이는 교재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재는 물론 컴퓨터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있지만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자체는 핵심만 뽑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